안녕하세요. 홍영표의 진실토크 홍영표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럼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힘 없으면 옳은 것도 관철 못한다. 지난해 정권의 옳지 못한 시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막아냈으나 여의도 국회에서는 막지 못했다. 정치라는 것은 옳은 것을 관철하는 힘이요. 올해 총선이 그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집값 잡는다고 한 조치가 이제는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집값은 못 잡아도 좋으니 제발 전세값이라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죽어나는 건 집 없는 사람이고 자영업자이고 아르바이트생이고 중소기업이고 신생 혁신기업이다. 살판난 것은 서울 등 수도권 요지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주 52시간 노동제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대기업과 공공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 뿐이다. 혁신은 없다. 다른 나라는 다 가까운 미래에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옳지 말지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수소차로 가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외친 올해 바이오 산업의 주가는 오히려 추락하고 말았다. 공산당이 만사를 통제하는 중국마저 화끈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득권 조합이나 노조의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이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시비로 감옥에 가거나 좌천한 선임자를 본 공무원들은 재량을 발휘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시비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굴욕적 처신이다. 중국은 사드 보복에 무릎 꿇고 미세먼지조차 자기 탓하는 걸 보면서 한국은 무시해버려도 되는 나라로 판단한 듯하다. 그러니 홍콩과 신장 위구르 사태는 중국 내정 문제라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써대는 것 아니겠는가? 중국 외교부가 고쳐줄지 지켜보겠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센카쿠 열도 갈등을 극복하고 급속히 호전되어 가고 있다. 일본 쪽에서는 일본인이 한국보다 중국을 더 좋아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중국도 일본도 동북아시아를 한중일 삼국지가 아니라 중일 양국지로 이끌고 싶어한다. 하수에게는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의 소국만 보이고 중일 관계의 대국은 보이지 않나 보다. 새로운 규칙은 그 규칙을 만든 자에게 먼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오랜 법원이 있다. 적폐청산이라며 사화 수준의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고 피의 사실을 밥 먹듯이 유포하고 수갑까지 채워 수치를 주던 정권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새로운 감찰 사무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피의자 조국과 그 가족에게 제일 먼저 적용했다. 그러고도 파렴치하게 공정을 외치고 있다. 이런 정부에 무슨 공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에는 조국, 유재수, 송철호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까? 공수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런 수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별 의견 차이가 없다. 지지하는 자들은 그런 수사를 왜 하냐고 뻔뻔하게 물을 것이고 지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수사하지 말라고 만든 게 공수처가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렇다. 이위야 뭐라고 보든 그런 수사는 하지 않는 게 바로 공수처다. 그래서 정권의 보위부인 것이다. 건국 100주년이 제야 속으로 사라졌다. 가야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법률가가 되지 않았으면 역사가가 됐을 것이라는 한 아마추어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아마추어 역사가는 일제 식민지배 한가운데인 1919년을 건국이라고 불렀다. 잃은 것을 잃었다 하고 얻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사회는 걱정할 게 없다. 나라를 잃은 것을 나라를 얻었다고 하니 그 역사의식이 송두리째 걱정스러울 뿐이다. 여기에서 제가 제 의견을 한마디 첨언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건국일인 1940
1948년 8월 15일을 부정하고 1919년을 건국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자유 대한민국의 제도 하에서 대통령에 오르신 사람의 할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 제도 하에서 대통령이 됐으면서 이 나라의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부정하고 1919년을 건국을 하고 보는지요? 이게 대통령이 맞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사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김정인의 말만 믿고 김정은의 말만 믿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비핵화의 진의가 있다고 전달한 것이 베트남 하노이 북미 회담을 좌초시킨 근본적 원인이다.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말이 아니라 피와 철에 의해 결정됨에도 일반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경계태세를 허물었다. 어리석은 송양공이 따로 없다. 그 어리석음의 대가는 전멸이다.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시키고 부동산값 하나 잡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 제 분수도 모르고 나라를 정초하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땀과 피와 철로 세운 대한민국이 곳곳에 무너지고 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부수는 건 한순간이다. 힘이 없으면 옳은 것도 관찰하지 못한다. 정치는 옳은 것을 관찰하는 힘이다. 좀 더 겸손하게 말하자면 옳지 못한 것을 막아내는 힘이다. 광장에서는 옳지 못한 것을 막아냈으나 국회에서는 막아내지 못했다. 올해는 총선이 있다. 이상입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 홍영표. 오늘은 동아일보의 한 칼럼을 읽어드렸습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좌파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건국 1948년 8월 15일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제성장률 2%대 이하로 떨어뜨린 대통령, 이 나라를 참 살기 어려운 나라로 만든 대통령, 그 거짓말장이 김정은의 말만 믿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거짓말만 해대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 역할만 한 대통령,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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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만을 외치며 국민들을 3년 동안 속여온 대통령, 자기 편만 감싸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내치려고 공수처까지 만든 대통령, 국민의 40%밖에 득표를 못했으면서, 아니 유권자의 40%를 득표했으면서, 즉 전체 국민의 약 30%밖에 득표를 못했으면서 10명 중에 3명밖에 지지를 못 얻으면서 지지하지 않은 7명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조국 사태 등을 보면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그 대통령을 감싸며 이 나라를 지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친일, 친중, 친북, 친러, 586 좌파 운동권 인사들, 그 인사들이 우리나라가 피땀 흘려 세워놓은 이 자유 대한민국과 원자력 기술과 경제와 시장과 교육을 다 망쳐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을 꼭 심판해야 합니다.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이 정권을 심판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자유번영의 길로 나갈 것이요, 이 총선에서 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부수고 망가뜨리는 일에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대로 무너지게 내비둘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상식파, 합리파, 양식파들은 이번 총선에서 합심 단결하여
좌측으로만 가고 있는 이 정권을 꼭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건국일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 꼭 우리는 그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